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신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가 단기간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더라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또 좋은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 빅사이클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상승 사이클,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월요일에 빅사이클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조끼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주일마다 한번 좀 찾아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진단하고 상승 종목의 사이클들을 현재 포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좀 전달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상승 업종과 탑픽 종목 들고 와 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또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채팅창 통한 소통도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아시아 시장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국내 양대 시장도 외인가 기관이 셀코리아에 나서면서 모두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2,7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0.11% 하락한 2,693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 홀로 물량을 담으며 지수를 방어했고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식료품과 유통업, 섬유 의복 순으로 강했고 반대로 은행과 서비스업, 보험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67% 하락하면서 918선의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 업종은 음식료가 4%로 오름폭을 크게 키웠고 그 뒤를 섬유, 의류 업종이 이었는데요. 반대로 하락 업종으로는 오락문화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이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3%대 약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선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1,23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파트너님 복귀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보합에서 좀 오늘도 상승 탄력 올라와주고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해서 조금 약간 현재 하락에서 밀려나는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승부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화두죠. 삼성전자가 진바닥을 좀 찍었느냐, 찍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진지하게 다음 주제가 공개될 건데 이에 대해서 이 반도체하고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4차 산업 관계에서 왜 삼성전자만 유독 힘을 못 쓰고 나머지 반도체주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심층적인 또는 종합적인 현재 어떻게 해안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분석
방법을 또 분석 툴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참고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살펴봤고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이 맥스트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었죠. 예, 이 그렇습니다. AR 글라스 상승 업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예. 맥스트 지난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은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고 예. 결국 11%대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 맥스트 종목도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AR 글래스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AR 글래스 안에서 현재 그 안경 밖에서 새로운 메타버스도 세상이 열리는데 그 AR 글래스 메타버스에 대한 그 툴을 좀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가 굉장히 강조를 좀 했습니다. 맥스트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그 현재 이 시기죠. 일주일 전에 이 시기인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빠지고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크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파동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상승과 저중에 2분의 1점에서 터닝 부분이다. 그리고 첫 번째 바닥부터 보시면은 그 두 달간의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오늘 유상증자 골리락 부분도 있고 나중에 추후에 유상증자의 물량 부담이 좀 있겠지만은 그 고비를 넘기면은 상당 부분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8월 툴렌 그러니까 ARS 증강 기술 보유한 툴렌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8월까지 한번 4월 달은 등락을 보이지만 5, 6, 7, 8 한 4개월간 열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넥스트를 AR 글래스 탑이다. 또는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 기술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좀 자신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빅사이클 함께 하시면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큰 수익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방사수 또 채널 고정하면서 빅사이클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래를 부르는 빅사이클, 앞으로 수익을 안겨주게 될 오늘의 상승 업종은 어떤 업종을 또 골라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업종은 AI 반도체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업종 전망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또 대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이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는 사진이 좀 공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예. 네, 오늘 이 업종 가져와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작년 이맘때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웨이퍼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미국이 어떻게 반도체에 대한 산업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19개 업체인데 여러분들은 미국 내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주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지지,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구축을 완벽하게 하고자 한 그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또 그 와중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미중 반도체 패권의 어떤 강화된 움직임들인데 첫 번째 부분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매출 비중. 근데 중국의 반도체가 자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반도체 부분들이 약간의 위기 상황도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타이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텔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3위인데 합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자체의 어떤 기업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또한 추가적으로 파운드리는 그 시스템이든 메모리든 어떤 생산을 대만과 중국이 하기 때문에 그 포함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그 현재 파운드리를 현재 다 건설을 해라. 미국에다도 그런 강력한 동맹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약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이 중국이 추진하는 것의 핵심은 또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만큼 또 결국 반도체가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깊이 나누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파트너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실적은 네. 여름인데 주가는 겨울이다. 그러니까요. 냉온탕의 오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왜 그럴까요? 하면은 그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미래 비전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흔히 말한 대로 그 현재 그 진단 키트가 굉장히 많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못 네.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피크일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삼성전자도 아무리 좋은 부분들도 현재 이제 세계적인 경쟁 업체 부분에 끼어서 약간 고전하는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또 주가는 이 최대 실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귀 쫑긋 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 부분들이 이제 3분기는 현재 그 매출이 70조, 그다음에 4분기는 76조 정도, 그다음에 1분기는 77조. 이렇게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좀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현재 바이든의 이제 반도체 전쟁, 미국 위주로 했던 그런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TMC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부분들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파운드리 생산을 맡기기는 사실 꺼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에서 현재 대부분 맡고 있고 또 수율을 좀 따라가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자체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메모리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민은 삼성전자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쪽의 위주의 어떤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서 지금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생산 쪽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현재 미국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그 칩에 대한 하청 파운드리를 과연 삼성전자에 하겠느냐 하는 많은 회의감,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기술의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에 대한 변신 부분에 대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다.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크로 구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삼성, 소니가 다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러니까 회사의 또 기업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뛰어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뉴스 화두에 보면 두 번째는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번째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AI를 현재 이끌고 있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세 번째 부분들은 통신 회사들도 지금 AI 패권을 다투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는 현재 그 AI 산업을 가지고 빅테크 산업의 부분들이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통신사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사업을 가지고 또 그 통신 데이터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AI 사업에 대한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현주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애플도 M1 칩을 생산하고 있고 구글도
픽셀이라는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새로운 태블릿 관련된 뭐 서버용 칩을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칩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회사에 맞는 특수 목적의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걸 파운드리에서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이제 빠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도 현재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하게 된다 하는 많은 딜레마들이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일반적인 범용 시스템, 범용 CPU나 이런 D램 이런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매출액 부족들 메모리 쪽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D램,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D램하고 랜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지한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죠. 랜드 플래시에서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지한 부분들이 거의 40, 50% 정도 되죠. 그런 만큼 메모리 시장은 거의 이제 잠식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메모리에 대한 위기가 한번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의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랜드 메가간 인텔 차세대 메모리 집중을 하고 있다. 뭐냐면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합성한 옵테인을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런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합성 융합되는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에 대한 반격들을 했죠.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메모리에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융합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들이 좀 도전장을 냈죠. 그래서 MRM이라는 어떤 그 부분 인메모리 방식의 컴퓨팅을 우리는 구현하겠다.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HB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인데 메모리를 층으로 쌓아서 하나의 그 AI 반도체를 하나 만들겠다. 그걸 현재 새롭게 이제 AP의 칩을 공급하겠다 하는 것들이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사업화, 상용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확대들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마지막 돌파구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합쳐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장악하겠다 하는 그 내용인데 그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가 한번 실현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대 인텔이라고 또 제목이 떠 있었는데 사실 좀 전에 들렸던 그 소식에 의하면은 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반도체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또 재탈환했잖아요. 네, 인텔을 제치고 또다시 재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계속해서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목조목 짚어주고 계신데 그럼 이어서 계속 살펴보자면 분석해 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 중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큰 차이점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은 좀 이따가 이제 CPU 구조면서 이야기할 건데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그 메모리 저장 장치에 좀 해당이 되고 비메모리는 시스템 장치 두뇌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뇌가 시키면은 배에다가 음식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그러니까 아무튼 저장 장치는 메모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메모리 시장이 크느냐, 비메모리 시장이 크느냐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거 보면 깜짝 놀란 건데 현재 밑에가 이제 메모리 시장입니다. 메모리 시장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비메모리 시장은 좀 더 커지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고전하는 부분들도 여기 있고
비메모리 시장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시장이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를 차지한 중에서 2분의 1, 2분의 1 이상을 가져가더라도 전체 시장 파이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이 비메모리, 순수한 비메모리 분야에서 얼마느냐? 그 4%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두 개 합쳐도 굉장히 적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건데 차지한 비율은 인텔, TSMC, 퀄컴, 브로드컴, 삼성전자는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비메모리 시장의 어떤 그 핵심적인 사업 분야가 어떻게 있느냐? 첫 번째는 파운드리라는 것은 하청업체, 그렇죠? 하청, 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은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 하청을 전부 다 대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AP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그 현재 어떤 그 프로세싱인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는 CPU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AP라고 보시면 됩니다. AP는 거의 퀄컴이나 뭐 이런 그 미디어텍이나 뭐 이런 애플이 거의 장악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뭐 엑시노트라고 뭐 하지만은 비중이 좀 적습니다.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나는 거고 이미지에서는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뭐 좀 그 별 1호하고 가장 중요한 AP 시장. AP 시장이 핸드폰에 들어갔기 때문에 AP 시장인데 만약에 자동차, 전기차에다 OS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걸어다니는 핸드폰, 아니 그 현재 그 달리는 핸드폰, 달리는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 시장도 똑같이 현재 그 똑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경쟁에 대한 처지인데 경쟁 업체들한테 과연 파운드를 주겠느냐 이 고민이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해결해야 할 숙제는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OS 논란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확장을 해주겠다 한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분야입니다. 그 자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추락한 건 아니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부분들이죠. 애플리케이션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거기서도 현재 뒤져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자율주행 쪽으로도 똑같이 AP가 엮여져 있다. 근데 그 파운드리 생산을 과연 삼성전자에서는 얼마만큼 가져오겠느냐. 막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 애플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향후에 현재 애플카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고 핸드폰에서 대립할 수 없고 삼성전자의 파트너는 테슬라나 구글 정도, 안드로이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구글 정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큰 괴물 애플과의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에 있어서 삼성전자 TSMC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텔과 애플이 현재 그 삼성전자를 택하지 않고 TSMC로 또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고민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민의 시간이고 현재 선택과 집중이 곧 나오겠죠.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현재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CPU, 컴퓨터 CPU에 차지하는 현재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그 CPU의 어떤 그를 현재 극대화하는 그 AI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저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바로 이거는 미국도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투자를 해라. 파운드리 부분도 마찬가지 대만하고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다 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자국 내 그런 경제 안보론까지 가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그럼 좋다. 우리도 경제 안보로서 과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삼성전자를 위해서 좀 하는 서포트 역할을 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죠. 같이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의 수장을 현재 과학기술부 장관에 앉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의 사활을 거고 있는 경제 안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자국 내에 어떤 반도체 산업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리쇼링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쇼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용인에 그다음에 현재 용인에도 그다음에 평택에도 그다음에 구미 대구 구미에도 다시 한번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다 집계를 하고 있고
현재 베트남에 대한 그 공장들이 일부 다 철수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리쇼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쇼링이 생각보다 거세게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좀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은데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현재 그 핵심적인 컴퓨터 원리 궁금하시죠? 네. 예, 그다음에 CPU도 궁금하고 메모리 반도체 궁금하고 그래서 네. 이게 시청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이 왜 그쪽으로 가는가 길이 보일 거다 이렇게 좀 그렇죠. 생각이 이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자, 컴퓨터를 이렇게 뜯어보면 요거 컴퓨터 메인 기판이 이렇게 나와 주고 있죠. 요것이 나와주고 있는데 컴퓨터를 4개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장치, 키보드, 그다음에 출력 장치 모니터가 있고, 그다음에 세로 축은 뭐냐면은 머리에 해당이 되는 CPU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DRAM이라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주 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 플래시냐 뿐만 아니라 HDD 저장 장치가 있죠. 보조 저장 장치인데 모든 연산은 여기서 CPU에서 메모리를 거쳐서 또는 결론적으로 밑으로 거쳐서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것은 용량이 커질수록 CPU도 커져야 되고 DRAM도 커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현재 직렬 방식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걸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GPU라는 그러니까 CPU와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도와주는 GPU, 그래픽 칩인데 이 그래픽 칩이 현재 처음에는 CPU를 대신하면서 도와주는 입장인데 가만 보니까 GPU 안에다 CPU를 다 장착해도 되겠다 하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연산,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그걸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 GPU가 CPU를 현재 앞서가기도 하고 매출도 늘어나게 하고 그러면은 GPU하고 CPU를 합치자 이런 것도 되고 왜 연산 능력이나 이런 능력에서 워낙 GPU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고 있는 그 DRAM은 요겁니다. 요거 DRAM. DRAM이고 그다음 이제 DRAM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CPU라는 것은 요거 칩이죠. 칩. 요 반도체 기판에다가 칩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선으로 연결하는 거 있죠. 패키징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간단하게 정립을 하면은 CPU는 직렬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그 현재 컨트롤하고 연산하고 그다음에 임시 저장하고 임시 저장을 다시 전체 본격 저장하기 위한 과정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요거를 무시를 하고 GPU라는 것은 현재 쪼각쪼각 쪼개가지고 쪼각쪼각 쪼개서 현재 연산 작업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쪼개서 병렬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코어가 현재 CPU는 뭐 3개, 4개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3개, 4개인데 현재 하나의 그 GPU는 현재 수백 개, 수천 개의 코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보 교류, 처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직렬로 한 줄로 쓸 테니까 배급을 해준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100개의 줄을 해가지고 100개를 동시에 받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PU하고 GPU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려게 되면은 GPU로 다 넘어가게 되죠. 그런 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천정부지로 날아가는 이유가 뭐 여기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CPU도 한번 현재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부분이고 또 AI 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현재 AI 전용 자율주행까지 합쳐 그 현재 자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이제 경쟁 관계까지 구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론적으로는 GPU를 넘어서 CPU까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모든 현재 솔루션을 제공하는 OS로 등극하려는 꿈을 사실 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GPU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단순히 CPU에서 인공지능 넘어가려니까 현재 GPU의 어떤 현재 정보 처리 방식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되려면은 현재 많은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트너가 예측을 했습니다. 가트너 예측이 사실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표만 자세하게 또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어떤 흐름이 보일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걸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표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현재 왼쪽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죠. 여기는 엣지, 그러니까 여기 단말 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고 밑에는 현재 세로 축은 현재 학습, 그다음에 실행, 연산, 추론이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AI가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8년부터 태동이 돼서 현재 2022년 쪽으로 보면은 GPU가 거의 대세로 작용이 된다 하는 것들이 표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꺾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의 웨이브는 GPU가 대세가 된다. 이게 이제 표로 나타난 거고요. 2단계의 현재 대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ASIC라는 개념이 되죠. ASIC라는 개념이 현재 데이터 센터나 전체적으로 나중에 상용화되는 단말기에서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용으로 현재 목적용으로 프로그램화 되는 것들. 나중에 자율주행 차에 들어간 OS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대세가 되면서 어느 정도 2022년, 23년까지 거의 대세로 작용이 된다 하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세 번째 물결은 뭐냐면은 2024년, 2025년에는 뭐냐면은 인간의 신경망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터닝 포인트, 특이 포인트가 지나간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거의 흡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율주행의 완전 정복을 24년에 꿈꾸고 있는데 그 뉴로모픽의 어떤 그 AI 반도체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이 되면은 인간과 완벽한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그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2024년에 혈투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호환 이런 그 인공지능 이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CPU는 AI 반도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텔이 잘 만들어도. 근데 GPU부터 AI 반도체가 해당이 되죠. 근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FPGA, 그다음에 ASIC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AI 반도체인데 대부분 반도체 그 기업에서는 다 이런 칩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클라우드에서도 이렇게 많은 빅테크 기업에서도 현재 ASIC 반도체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칩을 다 만든다는 이야기죠. 단말기나 스마트폰을 위해서 자체 회사, 그러니까 구글도 구글폰, 그다음에 애플도 애플폰 만들고, 이제 삼성전자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전체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AP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칩이 어떤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뜯어보면은 그 CPU, 그다음에 GPU, 그다음 모뎀 칩,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 뭐 비디오 처리 장치 등 모든 기능을 딱 하나의 칩으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현재 그 전체 기능을 하나로 뭉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든 기능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M1, 그러니까 애플의 M1을 보면은 D램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요거 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D램이 바로 그 시스템 반도체 칩 안에 부품으로 들어가게 된 처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이 된 거죠. 그래서 애플의 M1,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칩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좀 전에 나왔던 FPGA는 현재 화이트보드형 프로그램이라 해서 범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수 목적,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량 생산, 그다음에 설계 용도, 뭐 특수 용도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꿈꾸는 부분들이 뉴로모픽이죠. 인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간의 지능과 완벽하게 현재 맞는 뇌신경 구조와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2024년 또 2025년에 상용화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효능을 완벽하게 따라잡는 것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의 전쟁이다. 어플리케이션 안에 API 안에 모든 메모리 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 하드웨어 양산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하시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AI 인공 기술에는 비메모리 기술이 좀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무게를 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기업에 대해서 좀 한 기업만 손꼽아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AI 반도체 하게 되면은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팹리스 연구 기업이 먼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간단히 넘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까지가 있는 과정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과정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설계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칩리스, 칩이 없이 설계만 하는 거. 그다음에 팹리스는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곳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팹리스를 하는 부분들 이제 해당이 되고 칩리스와 팹리스 다른 것은 현재 직접적으로 현재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팹리스가 해당이 되고 칩은 그냥 서비스만 해주는 거 이런 개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는 것은 이 팹리스이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을 하는 과정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OST는 뭐냐면은 마지막 다 만들었어 패키징 이렇게 반도체 보드하고 현재 보드하고 칩하고 같이 연결하는 또는 검사하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부분들은 이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기업에 대한 그 소개 부분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매출액 순입니다. 실리콘웍스, AD칩, AD 테크놀로지, 뭐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아나페스, 텔레티스, NCN, 동나나텍, 알파홀딩스, 이제 피델릭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 중 안에서 우리가 이제 탑픽을 좀 골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메커스라는 기업이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메커스입니다. 메커스 부분들은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FPGA, 다시 말해서 범용 반도체, 화트형 반도체.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은 프로그램 깔고 확장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반도체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 세계적인 자일링스나 르네사스나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부분에 대한 국내 대리점까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는 관심주로 첫 번째는 메커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그 매출액들이 현재 2019년 500억, 2020년 800억, 2021년에 1,400억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렇죠? 바람을 좀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0에는 많이 좀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하고 어제까지 주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왔죠. 그래서 한 번은 좀 튀어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커스를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진 엑스텍인데 로봇 관련된 모션 제어 칩을 생산한 기업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칩을 최초로 생산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진 엑스텍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간단하게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텔레칩스도 현재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3D 영상 기술과 GPS, 그러니까 현재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3D 영상 기술, 그다음에 GPS 기술을 연결하는 것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을 현재 테스트해서 칩을 설계를 했고 그걸 삼성전자에 넘겨서 파운드리에서 지금 현재 양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되죠. 아진 엑스텍이 먼저 만들었고 로봇 분야에는 모션 제어칩이 다 필요하고 두 번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텔레치스가 양산화가 조만간 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좀 각광을 받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주봉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한번 신고가를 넘으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일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바람이 불면은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상승할 업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탑픽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예, 탑픽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네, LX 세미콘 들고 와주셨군요. 예. LX 세미콘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시스템 반도체에서 LX 세미콘은 팹리스, 다시 네. 말해서 이제 설계만 하는 거. 네, 위탁 생산하는 것은 어디냐? DBI 때.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LX 세미콘을 고른 이유가 네. 뭐냐면은 LG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LG의 모든 일감을 다 몰아준다. 하는 그렇군요. 부분이고 LG하고 나중에 애플카하고 합작하게 되면은 그 네. 모든 물량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기업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예, 그렇죠.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스템 반도체 LX 세미콘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은 옛날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LG 그룹이 이제 분사를 했을 때 구광모 LG 그룹 회장의 LG 계열사에서 현재 LX 그룹이 전체적으로 구본준 LG 그룹 고문이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LS 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이 부분들을 떼어서 분리를 했죠. LX라는 것으로. 그래서 LX 홀딩스를 차려서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LX 세미콘, 실리콘웍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LG전자, LG화학, LG노텍의 모든 일감. 2차 전지 일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부분들은 LX 그룹 계열의 디스플레이용 관련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한 디스플레이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 부품을 전문적으로 현재 생산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전력 반도체, PMI, 그다음에 MCU, 제어 연산, 자동차 분야에서도 제어 연산, 이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진출해 가고 있기 때문에 LG하고 어떻게 보면 애플과의 합작에서도 굉장히 그 반도체 물량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가장 탑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부분들은 뭐냐면은 화질에 대한 개선 부분들,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소수를 뭐 증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티콘이라고 해서 이제 화질에 관련된 그 타임 관련된 뭐 기술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 반도체가 다 적용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나중에 그 AR 글래스를 할 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최첨 OLED에다가 실리콘 칩을 붙이면서 초소형한 기술들이 상용화 되게 되면은 여기서 다 만들게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2017년부터 2018, 19년에선 적어지다 갑자기 2020년을 들어서 한번 크게 오르고 2021년, 2022년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고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은 인포테인먼트라 해서 많은 그 디스플레이들이 다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더블 OLED를 LG전자 걸 채택하게 되면 그 물량까지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의 어떤 그 성장성, 그다음에 저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제어 이 부분까지도 다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LG 물량 외에는 좀 차지하기 힘들지만 LG 자체가 자동차 부품 전용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가장 탁월하고 성장성도 높고 대기업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굉장히 중요한 LG가 디스플레이 기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X 세미콘을 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현재 LX 세미콘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X 세미콘 부분들 잠시만요. 자. 네, LX 세미콘 차트의 부분을 보시면은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이걸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조정까지 있죠.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중 바닥의 조정을 보였고 여기서 한번 튀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전체 이 가격선이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의 가격선입니다. 1년 전에서 이 박스권만 왔다 갔다 해주는 가격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쉬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AI 반도체 중에서 팹리스 기업이고 실제 현재 화면 그 디스플레이 구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하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대장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상승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을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지만 약간 무거울 수도 있고 약간 가벼울 수도 있는데 뭐 수십조보다 수백조의 어떤 그 시총보다는 훨씬 가볍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제시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가에서는 또 이 탑픽 종목으로 골라와 주신 LX 세미콘 어떻게 보고 있을지 증권사 레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키움증권과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이 네 곳의 올해 레포트 확인 결과 모두 매수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목표가는 최저 16만 원 선에서 최고 23만 원 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이 개장 전에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개장 전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금융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